공화당은 신생아에게 $1,000 투자 계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뉴욕주 정부는 저소득층 신생아 가정에 $1,800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오에비뉴를 보행자 중심대로로 재탄생시키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연방정부는 롱아일랜드 풍력발전소 건설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공화당이 미국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에게 $1,000 상당의 현금성 선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패키지 예산 법안에 향후 4년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트럼프 계좌라는 이름의 $1,000가 입금된 투자 계좌를 선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는 $1,000의 종잣돈이 입금된 투자 계좌가 자동 개설되며 정부가 계좌 운용을 담당하고 성장한 뒤 대학 등록금이나 주택 구입 등 특정 용도에 한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모 등 제3자도 이 계좌에 돈을 추가로 입금할 수는 있지만 특정 조건을 제외하고는 제3자가 이 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공화당은 이 계좌의 이름을 미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현금 계좌라고 명명했으며 이 계좌의 머릿글자를 따면 MAGA, 마가가 되어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슬로건과 동일해집니다. 연방하원은 조만간 세부 사항을 조정한 뒤 수정된 패키지 예산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화당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고려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화당이 신생아에게 $1,000짜리 투자 계좌를 선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뉴욕주 정부는 저소득층 신생아 가정에 $1,800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뉴욕주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에 최적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베이비 보너스라는 이름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 출산 보너스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으로 새 생명을 맞이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출산율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초 올해 1월 매달 일정액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신생아를 둔 가정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 $1,800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에 태어나는 신생아 중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저소득 가정의 출산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뉴욕주는 출산 보너스 외에도 자녀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4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는 연간 $1,000, 4세 이상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연간 $500를 지급하며 이는 과거 자녀 한 명당 일률적으로 $330를 지급하던 방식보다 크게 인상된 것입니다. 특히 뉴욕주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가구당 연평균 $472에서 $943로 사실상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해튼 오에비뉴를 보행자 중심대로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4억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2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센트럴 파크까지 이어지는 오에비뉴 구간을 세계적인 거리로 만들기 위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개발 프로젝트에 기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해 총 $4억 이상을 투입하게 됩니다.
이번 재개발을 통해 보도는 현재의 23피트에서 33.5피트로 확장돼 46% 넓어지며 차로는 5개에서 3개로 줄어들어 보행자들의 횡단 거리를 줄일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또한 239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2만 스퀘어피트 규모의 녹지, 조명, 벤치 등도 새롭게 설치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오에비뉴는 매일 수만 명이 찾으며 쇼핑, 레스토랑, 관광 명소 등으로 채워진 번화가인 만큼 미국 꿈의 거리라고 불리는 이곳을 더 안전하고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정부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허용하는 대신 연방정부는 중단됐던 뉴욕 롱아일랜드의 대형 풍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 1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 주말을 포함해 최소 3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하나씩 양보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연방정부는 롱아일랜드 앞바다의 에퀴노르 아사 엠파이어윈드 1 풍력발전소에 내렸던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뉴욕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뉴욕주 통과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천연가스관 프로젝트는 뉴욕과 뉴저지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으로 2020년부터 논의돼 왔지만 효율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기된 사업입니다. 뉴욕주는 롱아일랜드 앞바다에 50억 달러를 투입, 대형 풍력 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공해가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사업이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정책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주 밝혀왔습니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풍력발전소 건설이 재개되면 1,500개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며 엠파이어윈드 1이 뉴욕주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친팔레스타인 남성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 중동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보복과 시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쯤 워싱턴 DC 중심부에 위치한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미국 유대인위원회가 주최한 젊은 외교관 리셉션 행사에 참석한 뒤 귀가하던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유대인 박물관 주변을 서성이다 행사 직후 박물관을 떠나던 4명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대학살을 중지하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라,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용의자는 시카고 출신의 31세 남성 엘라스 로드리게스로 사회주의와 해방이라는 반이스라엘 과격 좌파단체 소속 인물로 확인됐으며 사건을 저지른 후 스스로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등 곧장 자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 그것도 최고 수준의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연방의회와 FBI 본부 인근에서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는 시카고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지난 2017년 블랙 리브스 매터, 즉 흑인 인권 문제 시위에 앞장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약혼을 앞둔 이스라엘 대사관의 젊은 외교관들로 미국 수도에서 증오범죄의 표적이 됨으로써 유대인들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히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증오와 급진주의는 미국에 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거친 선동과 반유대주의의 끔찍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한인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공유할 수 있는 간담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27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 의원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을 초청, 최근 연방정부의 관세 및 이민정책 변화로 한인 소상공인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김하영 경제권익국장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경제적 타격이 큰 데다 연방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직원 고용 안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한인 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관세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불확실하다는 점 때문에 이렇게 수입해오는 물량이 확 줄었거나 아니면 더 돈을 주고라도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현황을 의원님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고요. 김 국장은 한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해 향후 정책 제안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3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선출직 의원분들께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영향을 느끼고 있는지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에 제일 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정책을 정하시거나 의정활동을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날 식료품, 세탁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한인 업주 및 단체 대표 약 2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뉴욕주 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 수가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4,567명으로 집계돼 2023년에 6,688명에 비해 32%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정부가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정부가 마약성 진통제, 특히 오피오이드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한 결과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해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의 77%가 헤로인과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계열의 약물 복용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뉴욕주 정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자일라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용 시험지와 해독제인 날록손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는 온라인 포털을 운영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책 모기지 담보대출 기관인 페니메와 프레디맥의 증시 상장을 매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 기관이 완전히 민영화될 경우 주택 구입 지원이라는 당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스 소셜의 페니메와 프레디맥은 대량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며 풍부한 현금 유동성을 가진 우수기관인 만큼 증시 상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윌리엄 폴티 연방주택금융청장과 논의할 예정이며 가까운 장래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당시 정부에 의해 인수된 페니메와 프레디맥을 민영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페니메는 1939년, 프레디맥은 1970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증권화해 현금을 공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보험에 비유하자면 재보험기관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즉 은행의 모기지 대출 상품을 담보로 받아 다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들 기관이 완전히 민영화돼 일반 투자은행처럼 운영된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가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인수하자 너무 막 나가는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부 장관이 모든 연방규칙과 규정에 따라 카타르로부터 보잉 747 항공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로 그는 자질 부족과 기밀 유출 논란으로 경질위기에 처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리하게 항공기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미국 대통령이 사용할 항공기를 위해 적절한 보안 조치와 임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전용기로 개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카타르 왕실로부터 보잉 747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다 과도한 선물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내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우방국 정부로부터 진심 어린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왕실이 먼저 항공기 선물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측근이 보잉사로부터 전용기에 적합한 항공기 인도 리스트를 받고 그중 카타르가 있는 것을 발견, 카타르 정부에 항공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카타르 정부의 항공기 구입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카타르 정부가 설사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상은 항공기를 공짜로 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카타르 왕실은 미국 정부에게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의 호의를 받아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이러한 모양새 역시 간접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뼈까지 전이된 중증 전립선암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는 미국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등 일부에서는 바이든 측이 재임 중 암 진단 사실을 알고도 재선을 위해
이를 숨겼다고 의심하는 반면 일반적으로 70대 후반부터 전립선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정보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재임 당시 백악관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 부정적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감독위원회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치의는 물론 연례 건강검진 담당 의료진, 그리고 백악관 참모들을 소환해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며, 특히 미국 대통령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전체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화당의 이 같은 시선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장남을 암으로 잃은 이후 누구보다도 암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이 컸고, 대통령의 건강을 담당하는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암이 뼈로 전이될 때까지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반면 전립선암의 약 10%는 이미 뼈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며, 배뇨장애나 혈뇨 같은 증상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전문가 시각도 존재합니다. 통상 전립선암은 PSA 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바이든은 72세 때 이 수치를 공개한 바 있지만 통상 75세 이후에는 의사들이 이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미국을 책임지는 대통령임을 고려할 때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검사가 시행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립선암 검사 또한 실시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몰랐다기보다는 숨겼다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대표적 비관론자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어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JP 모건 주최의 글로벌 차이나 서밋 관련 인터뷰에서 블룸버그 통신의 미국이 지정학적 위험, 대규모 재정 적자, 물가 상승 압력 등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이먼 회장은 현재 미국 경제가 최고의 상황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으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이번 인터뷰에서도 같은 견해를 재차 표명한 것입니다. 다이먼 회장은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데 대해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제 상황을 충분히 관망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중 간 90일 관세 휴전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을 완전히 떠나길 원하지 않으며 미국과 중국이 향후 2차, 3차, 4차 협상에서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이먼 회장은 미국은 재정 적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국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단기간의 달러 변동성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일 가능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프랑스 문화부에서 문화예술공로훈장 포망베르를 받습니다. 21일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조수미는 오는 26일 파리 오페라 코믹에서 열리는 수훈식에서 한국계인 플레르 펠르랭 전 프랑스 문화장관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1957년 제정된 프랑스 최고권위의 예술훈장으로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공로를 세운 인물에게 수여되며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데르 세 등급 가운데 조수미가 받는 코망데르는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조수미는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토로 데뷔한 이후 신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 속에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지난해에는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를 열며 한국 성악가의 이름을 건 첫 해외 국제 콩쿠르를 직접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일열 문화원장은 한국 성악과 문화의 깊이를 세계가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이 21일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KCC 동포회관에서 공식 합병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미주 최대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 H마트에서 신제품 훌라면 출시를 기념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카카오톡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을 지낸 안드리 포르트노우가 스페인 마드리드 교회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스페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US 뉴스와 월드리포트가 전국 859개 도시를 대상으로 고용시장, 삶의 질, 인구 이동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2025-2026 미국 최고의 거주도시 순위에서 조지아주의 존스크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르드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21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내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제5차 핵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력 신문들의 지면에 실렸던 여름 추천 도서 목록 15권 중 10권이 알고 보니 인공지능이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책들을 꾸며내 작성한 콘텐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 관세 협상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이 베트남 북부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고급 리조트 단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연방의회 지안파 모임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이자 2009년부터 버지니아주에서 활동한 제럴드 코널리 하원 의원이 75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2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1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투표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 뉴욕 한인봉사센터 투표소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뉴저지에서는 뉴저지 한인회와 한인동포회관 투표소가 5월 22일 목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 운영됩니다.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관공서ук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재외선거인의 경우 국적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 실시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뉴욕과 뉴저지 동포들이 모여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염원하는 지지대회를 23일 금요일 개최합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동포 모두가 참석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북돋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대회는 23일 금요일 오후 5시 베이사이드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립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5월 22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